도대체가 24만 구독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유튜버 손보명이 욕먹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논란이 하도 많아서 모든 논란을 설명하면 영상 길이가 24시간으로도 부족하기에 내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주제로만 다룰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손보명은 탈북한 방송 10년차 40세 유튜버이자 BJ인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손보명 설명이 20글자도 안 넘었는데 여기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손보명은 나이부터 논란인 것이다. 한국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나이가 몇 살인지 가족들과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 영상을 봐보자. 여러분들 민증 나이로는 85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이가 언니 나이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민증 나이는 85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방송에서는 85년생이며 민증까지 공개하였지만 이 85년생은 언니 나이라고 한다. 언니와 2살 차이여서 사실 본인은 87년생인데 언니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언니가 16살 때 본인은 9살이었다고 하며 울어 제끼던 과거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의 손보명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 것이냐는 시청자들과 팬들의 물음에 일절 해명하지 않으며 무작정 자기는 언니와 2살 차이였고 언니 나이로 한국에 온 것이며 사실 자기는 87년생이 맞다고 박박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근데 더 웃긴 건 본인 유튜브 680만이 넘는 탈북 스토리 영상에서도 언니는 14살 때 본인은 10살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4살 차이가 난다. 나는 10살이었고 내 동생은 8살이었고 언니는 14살이었어요. 우리의 논란 덩어리 손보명은 대가리 속에 뇌를 다리미로 펴버렸는지 산수 계산을 아직까지도 못하는 것인지 이만갑에서는 7살 차이였고 갑자기 유튜브에서는 본인이 4살 차이라고 말한 것조차 현재 자신의 유튜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 민증 나이 85년생은 언니 나이이며 본인은 2살 차이였고 87년생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 남은 논란거리가 대충 56만 7,890개 정도 남아있는데 나이 하나 가지고도 설명이 이렇게 길어져 버린 게 너무 열이 받는다는 것이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욕먹는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손보명은 94년생의 남편 H군이 있다. 이 남편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18년도에 남편은 외도를 하게 된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편 잘못이다. 이거에 관련해서 남편을 옹호하는 발언은 1도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상간녀와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과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하던 손보명은 18년도부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며 후원금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했다. 여러 시청자들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는 손보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한 번 후원할 때 기본 몇백만 원이야. 그 합이 수천만 원부터 억 단위까지 사실 계좌번호로 받은 후원금을 합하면 얼마까지 이 상간녀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았는지 손보명 본인 이외에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상간녀와 관련된 유튜브 조회수가 매번 떡상하기 시작하였다. 문제 상간녀는 손보명을 매일 괴롭히기 시작하였으며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와 손보명을 괴롭힌다. 집 주소를 찾아와 협박을 한다는 영상들이 손보명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상간녀는 손보명의 남편을 쟁취하겠다는 일생의 야욕이 있는 것인지 평소에 하는 것이 없는 개백수인지 18년도부터 논란이 생기기 전까지인 6년간 손보명에게 악의적인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왔고 계속해서 손보명 유튜브에 거진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상간녀의 괴롭힘 영상이 올라왔다. 이때부터 시청자들은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하였다. 상간녀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후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본인을 괴롭힌다는 영상 이외에 고소가 되었는지, 현재 집 주소를 알아내고 협박을 하는 것에 있어서 2차 가해로 고소를 왜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손보명은 이러한 논란을 뒤로한 채 계속해서 본인을 괴롭힌다는 주장만 할 뿐 상간녀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손보명을 믿는 팬들은 그럴 수 있겠거니 하였지만 왜 대놓고 욕을 하며 라이브 방송에서도 욕을 하는 상간녀를 고소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해져가는 와중에 매일 손보명을 괴롭히던 상간녀의 인스타그램이 해킹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인스타그램의 주인이 손보명 본인의 전화번호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다. 인스타그램 내용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대화들이 손보명 본 계정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계정을 로그인한 위치, 전화번호, 핸드폰 기종들이 다 손보명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사실은 손보명 본인이 본인에게 개 저질스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역겨운 DM의 내용을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손보명의 전화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자칭 상간녀 인스타그램 계정은 저질스럽다 못해 결국 자아분열이 되어버렸는지 손보명을 괴롭히는 악플러에게는 손보명을 쉴드치는 인스타그램 DM 내역도 나와버렸다. 그렇게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DM이 온다는 계정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주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손보명 씨는 상간녀 주작은 아니라고 하며 끝까지 상간녀는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더 열받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상간녀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 상간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떡상이 되며 시청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후원들이 터지니 점점 주작질을 해갔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것인데 논점을 흐리며 상간녀는 없지 않다. 상간녀는 있다. 상간녀는 있다는 게 팩트다. 이 얘기만 반복을 하게 된다. 결국 해명은 없었고 이 논란이 생긴 뒤로는 단 한 번도 상간녀의 괴롭힘이나 집 주소를 찾아냈다든가 DM이 온다든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게 된다. 이 정도면 상간녀가 손보명의 극성 팬이 되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기 위해 6년간 손보명에게 유튜브 컨텐츠 희생양이 되었다고 본인이 등판하지 않는 이상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보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매일같이 상간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손보명은 똑같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었다. 자, 여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 H씨는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는 존재하였지만 이게 돈벌이가 되자 유튜브 컨텐츠로 조회수를 쪽쪽 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손보명 본인 스스로 상간녀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손보명은 매일같이 남편에게 한번 배신을 당했고 매일같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우리 딸을 위해 자신은 이혼은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F감성 넘치는 손보명의 팬들이 손보명을 매일같이 응원해주고 언니는 최고라며 멋있다며 매일 빨아제껴주는 방송만 하다보니 자신감이 하늘 위로 솟아버렸는지 손보명은 남편이 했던 외도를 똑같이 저질러버렸다. 여기서 더욱 재밌는 것은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어떤 남자인지를 대놓고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방송으로는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만나게 된 남자가 있다고 주장한 남자의 나이는 23년 당시 25세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다.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노래방을 다니며 보도남을 불렀고 그 보도남과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다. 아니 사실은 손보명 본인만 사귄 것이다. 만날 때마다 돈을 주고 만났는데 이게 사귄 것이냐? 일일 남친 대행알바 아니겠냐? 아무튼 매일같이 딸을 아끼며 딸밖에 모르는 바보같은 엄마 코스프레를 하였지만 결국 남편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더 최악인 것은 매일같이 딸에 못 죽고 살았던 손보명은 남편이 그 노래방까지 데려다주고 본인은 2천만 원을 노래방과 보도남에게 써제끼면 남편과 딸은 노래방 앞에 차를 대놓고 손보명이 보도남과 bun가를 끝내고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게 되었고 손보명은 노래방에서만 놀기는 아쉬웠는지 기다리는 남편 몰래 뒷문으로 나가 모텔을 갔다는 사실까지 폭로가 되었다. 여기서 더 추악하기 짝이 없는 후문은 그 모텔에는 1시간가량밖에 보도남들과 있지 못하였는데 보도남이 모텔방을 빠져나간 후 계산해둔 모텔비가 아까워서 남편과 딸을 그 모텔방에 데리고 와 모캉스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당시 친하게 지내며 손보명과 같이 노래방을 다녔던 무당 디녀의 라이브 방송으로 폭로를 당하게 되었다. 노래방을 같이 다녔던 디무당과 손보명은 원래는 친했지만 손보명과 라이브 방송으로 싸우게 되다가 나온 폭로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면 나는 쪽잠을 자며 영상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큰 사건만 다루는 영상으로 올리겠다. 추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차차 제작을 하여 나머지 잡다구리한 56만 7,890개의 나머지 논란들을 정리해주겠다. 아무튼 보도남과 만나고 헤어짐에 방송을 실시간 라이브로 보여준 손보명은 자신은 20대만 꼬이고 20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실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돈을 주고 만났던 관계였던 20대 젊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이 팩트다. 걔네들은 어린 남자를 못 만나서 개거품을 무지요. 그래서 미쳐 돌아가죠. 어린 남자. 그렇게 무당의 폭로 이후로 정신이 나가버린 손보명은 수많은 질타를 못 견딘 것인지 방송 중에 약을 먹고 살자쇼를 하였다. 심지어 그 약들은 방송에서 아주 센 수면제라고 이것 먹고 끝내겠다고 하였지만 수면제 중에서는 손보명이 먹은 알록달록 고인돌 초콜릿 같은 수면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 센 수면제를 먹고 실려간 영상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자.
약을 먹고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깨어있는 상태로 방송을 진행한다. 그러다가 바깥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스르륵 쓰러지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 정도면 손보명이 먹은 약들도 손보명의 극성 팬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체내에 흡수를 시켜주게 도와주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 것이다. 그렇게 손보명은 수많은 팬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퇴원하자마자 바로 주안의 명지를 가서 술을 먹고 햄버거를 정신없이 먹었다는 것이다. 지금 이 내용들도 뺄 건 다 빼버리고 엑기스만 모아둔 논란거리들이다. 손보명은 이러한 행동들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의 후원을 빨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솔직합니다. 나는 40세가 넘었으며 사실은 어리게 말을 하고 다니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후원금이 들어오는 맛에 모시겨 주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왜 못하는 것이냐? 거짓 사연으로 후원금을 갈취하는 것 또한 사기와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매일 너희들이 본 피해가 뭔데 나를 욕하냐는 식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역겨운 포인트이며 이것이 가장 큰 욕먹는 이유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너희 남편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간 그건 그 사람의 일일 뿐이다. 그러나 너는 거짓 사연으로 계속해서 후원금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한때 너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해명을 하고 왜 그렇게 돈을 가져갔냐는 물음에도 다 악플로 취급을 하며 욕을 하며 차단을 해대니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발 모든 잘못은 제 남편 때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거짓 후원금 받아먹은 피해자들에게 돈 돌려주고 벌금 낼 거 다 내고 사실관계 똑바로 정리하고 살아라. 그렇기엔 사실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다. 중간중간 빠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건 시간이 나게 되면 제작하겠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만.